연말 되면서 벤처 투자했던 게 취소되고 네. 무용지물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주식을 발행해서 벤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수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스앤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저희 닥터 세계사의 또 캡틴 아메리카 같은 아. 분이십니다. 이세현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또 벤처 투자 관련해가지고 네. 연말 되면서 벤처 투자했던 게 취소되고 네. 무용지물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꽤 있습니다. 이 투자하면 된 거지 이게 뭐 취소가 되고 이럴 만한 이슈가 뭐가 있나요? 일단은 기관에서 누군가가 임의로 취소시키는 사례는 아니고요. 네. 거의 80~90%는 투자하신 분들이 원장님이 대상이건 아니면 우리 중소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대표이사나 사주들이 대상이건 간에 어쨌든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뭔가 행위를 했죠. 돈을 네. 주고받고. 네. 그것들이 서류로 다 남습니다. 등기나 주주명부로 남았을 텐데 이제 세무사, 우리 기업이나 병원을 담당하는 세무사 회계사들이 연말이 되면 이제 소득세 법인세 관련해서 가결산을 합니다. 그렇죠. 가결산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저한테 자료를 다 주세요라고 했더니 네. 이제 세무사 회계사들이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막 주식이 발행돼 있고 전환사채가 발행돼 있고 네, 네. 혹은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하고 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세무사 회계사로서는 그럼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주식이나 전환사채 투자한 내용에 대한 청약서나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이거는 세무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작성된 문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문제되기가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벤처 투자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 저희는 전환사채 많이 네네. 하니까 법인에 우리 대표님들이 네. 당신의 법인에 보통은 이제 네. 전환사채를 회사가 발행한 걸 우리 대표님이 인수를 하시는 인수하죠. 거잖아요. 그돈 넣고 난 사채를 받는 거고. 네. 그럼 그 내용이 이제 소득공제 되는 걸 네. 텐데 이게 무슨 그렇죠. 문제가 될 게 그러니까 있나요? 투자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상법상 투자 행위를 넘어서 세무 처리 관련된 내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행생 식구들 대부분은 전환사채를 통한 벤처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에 관련된 논쟁거리는 없을 텐데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나오는 경험치들을 네. 잠깐 살펴보면 주식을 발행해서 벤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건 구주를 인수한 게 아니라 신주를 인수한 거죠. 네. 회사가 신주를 발행했다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무적으로는 증자를 한 겁니다. 네. 주식이 많아진 거죠. 그쵸. 증자를 할 때는 우리나라 세법상 기존 주주들이 먼저 주식 발행과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분율대로 신주를 나눠서 인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균등증자가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이 균등증자, 기존 주주들이 기존 주주의 지분율만큼 신주 발행분을 나눠서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방식으로 네. 센 사장님이 저랑 둘이 5대5 지분인데 네. 센 사장님이 50%, 제가 50%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식을 발행하는데 제가 100% 신주를 다 인수해요. 그러면 제 지분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균등증자가 아닌 방법으로 신주를 철회하게 되면 과세 이슈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과세를 당하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두 번째는 5천 원짜리 주식을 누군가가 5만 원에 인수한다라고 네. 하면 주식을 파는 사람들, 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그게 5만 원이 시세면 문제가 아닐 텐데 시세가 5천 원인데 내가 억지로 5만 원 주고 샀다라는 네. 얘기는 누가 봐도 돈을 무료로 주기 위한 행위죠. 그쵸. 이건 증여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특수관계자 간에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또 상관없지만 네. 특수관계자 간에 고가 저가로 거래 시세를 왜곡해서 고가나 저가로 거래를 해서 누군가가 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또 과세 이슈가 생깁니다. 이런 거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으로 좀 네.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 아빠고 제가 아들이에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부동산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아파트가 3억짜리인데 네. 막 10억에 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4인 간에 거래니까 가격은 우리끼리 정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네. 돈을 받는 순간
인제 7억이라는 하여튼 그 증여가 되는 거죠. 증여가 되는 거죠. 무상부의 이전이니까요. 네. 네. 그거를 인제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용인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벤처 투자도 그게 적용된다는 똑같은 거군요. 거죠. 네. 그래서 아. 주식으로 발행하시는 분들은 균등 증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증자 이슈고, 네.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주주들의 지분율만큼 신주를 인수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네. 균등 증자를 하지 않고 불균등 증자를 통해서 시세가 아니라 고가 저가 거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익을 본다라고 하면 과세 이슈가 생긴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은 주식을 발행해보고 회사를 운영해본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봤거나 네. 한 번 정도는 뭐 회사가 사업을 위해서, 특히 건설업체들이 입찰을 하려고 했더니 자본금이 더 필요하대요. 네. 그럼 증자하는 과정에서 대부분들은 담당 세무사 회계사들하고 관련된 상담을 한두 번씩 해봤기 때문에 네. 사실 회사 운영하는 분들은 이 주식을 내 맘대로 발행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어. 벤처 투자 시장에 들어오니 갑자기 앞에 배운 걸 싹 까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개념, 균등하게 증자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센터님하고 저하고 5대5 지분인데 저만 소득세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저만 벤처 투자를 주식으로 하느라고 제가 신주를 100% 저만 인수해요. 네. 우리는 소득공제 받으려고 했대요. 네. 근데 과세관청은 소득공제는 뭐 저 먼 나중에 왜 균등증자 안 했어? 불균등증자로 인해서 인수한 가격이 시가와 다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익을 봤어. 그러면 이거는 세금 이슈가 생겨, 이렇게 아.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기업들이 증자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을 그 기장하시는 담당 세무사분이 모르고 있다가 가결선하면서 봤더니 이거 그렇죠. 뭐야?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세무사랑 얘기해서 진행한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네. 주식 발행 등기만 합니다. 그럼 법무사랑 그냥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주식 발행에 대한 현황 신고는요, 법인세 신고할 때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들하고 주식 발행 사전부터 논의가 된 분들은 문제가 아닌데, 다 업무 처리하고 뒤늦게 세무사들이 주식을 발행했다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급하게 내용을 찾아봤더니 기준에서 조금 먼 혹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됐다라고 생각하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의도하진 않았으나 그렇죠.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나 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소득공제 목적으로 벤처 투자한 것뿐인데 그게 이제 징여 이슈가 생겨버리고 과세 맞습니다. 이슈가 생겨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걸 뒤늦게 그러면 세무사를 통해서 알게 되면 인지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통해서 등기를 사후 처리가 정정해야 돼요? 됩니다. 정정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불균등 증자 해버린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불균등 증자를 했다고 무조건 과세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보거나 일정 거래 가격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네. 과세 이슈가 되는 거라서, 예를 들면 한 주당 10,000원씩 1만 주를 발행해서 1억을 벤처 투자했는데 한 주당 10,000원이 문제가 된 거다라고 하면 네. 한 주당 10,000원이 아니라 세무사랑 협의를 해서 10,000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만 원에 대신 10,000주가 아니라 1,000주를 발행하는 걸로 주식 발행 내역, 계약 조건과 등기 사항들을 수정해야겠죠. 아, 이거 이미 계약은 다 진행고 등기가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건가 그럼요. 봐요. 네네. 법원에 들어간 서류들이고 네. 계약 조건과 등기 사항들을 변호사나 법무사님들의 조언을 구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내역이 바뀌진 않으니까 네. 뭐 소득공제 받고자 하셨던 분들 1억 투자했다라는 내용이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고요. 네네. 다만 이제 계약 조건 1억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거지 1만 원짜리 만주 발행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제 계약 내용이 1만 원짜리 10,000원이 아니라 만주가 아니라 10만 원짜리 1,000주 뭐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 변경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합리적인지 네. 뭐 세무사, 회계사 혹은 그 업무를 집행해 주셨던 법무사님들의 조언을 구해서 계약 내용이나 등기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뭔가 우리가 실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요. 누구든지 네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습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게 일정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법인세 뭐 이거 신고하고 할 때 네. 그때 가서 증자한 거 신고하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고 그렇죠. 이미 다 특히 세무사들이 주식 발행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는 이유는 주식 발행 내역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도 중소기업 대표님 자녀분이 네. 직원이 갖고 있던 주식이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니까 누군가 사줘야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자녀분이 오케이 내가 사줄게 그러고 5천만 원어치 직원이 갖고 있던 주식을 대표이사의 자녀가 5천만 원 그대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야죠. 나가는 사람 거 사줘야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관할 지자체
담당 세무서에서 징여로 의심된다. 왜요? 직원과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이거는 적과 거래다. 기업까지 평가해서 제대로 그렇죠. 이렇게 한 게 맞냐? 맞죠. 왜냐면 여기가 한 80억 상당의 공장을 자가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 주식가치 평가 금액은 그거보다 훨씬 높았을 텐데 아, 단순히 내가 얘 창업할 때 기여했으니까 내가 5천만 원 어치 주식을 줬었는데 네. 주식 5천만 원 줬던 거니까 내가 5천만 원 되사줬다. 나 어. 돈도 줬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게 형식이죠, 우리 그 형식. 18년 전에 5천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은 5천만 원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차액만큼 계산해가지고 징여 받은 걸로 맞습니다. 간주가 돼서 징여세 이슈가 맞습니다. 발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야, 그래서 저희가 단순 소득공제 목적의 투자다라고 하면 주식은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네. 기업 많은 가치가 이슈를 바뀔 수 예측할 있어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그럼요.